이 구축 아파트들이 네.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네.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없을까요? 뭐 조금 가능해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잘 되고 있는 곳들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제 내가 갖고 있거나 내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는 재건축이 잘 안 되고 뭐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입지가 좋아야 뭐 재건축이 잘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강남부터 시작해서 서초 찍고 그 순으로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지방에도 이미 재건축이 된 단지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지가 다가 아니구나, 뭔가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저는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사업성이라고 봐요. 재건축은 이거는 부동산 어떤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초기 투자금을 얼마 넣고 얼마큼 가성비 있게 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 사업성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 녀석이 앞으로 재건축 될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죠. 사업성 좀 판단하는 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은 좀 어려워요. 재건축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좀 쉽게 설명해 보면 기존의 어떤 모습은 다양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은 무조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 10층짜리 아파트만 지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딱 봤더니 A 구역을 봤더니 얘는 지금 1층짜리야. 1층짜리 아파트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새 걸로 만들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10층. 자, 10층. 됐죠? 네. 네. 근데 기존 몇 층이었다고? 1층이요. 그렇죠. 근데 B 구역을 봤더니 얘는 9층짜리인 거예요. 네. 최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10층이요. 네. 이건 쉽죠? 네. 이건 쉬운 거예요. 네. 다만 현실에서는 이게 30층이 될 수도 있고 50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구역은 갑자기 100층이 되고 어떤 구역은 뭐 80층 이렇게 편차 심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마지막의 모습은 비슷해요. 다만 그 전자의 모습이 다르죠. 네. 자, 그랬을 때 집이 한 층만 있죠. 네. 한 세대만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분양을 몇 개 할 수 있죠? 9개요. 총 10개 할 수 있는데 네. 원래는 네. 한 명이 살고 있으니까 9개를 더 할 수 있죠. 네. 분양을 하면 돈이 남을까요? 적자일까요? 남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돈이 남아야죠. 그럼 분양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한 개당, 이 블럭 한 개당 9개니까 1억씩 남는다고 봐요. 그럼 9억이 남죠. 네. 그러면 1층에 있는 이 사람은, 기존 조합원은 자기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을 때 이거 다 하고 자기는 그 새 아파트에 탁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돈이 남아. 심지어 돈을 받을 수도 있어. 네.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9층까지 이미 있던 아파트는 몇 개 분양할 수 있죠? 하나. 하나 분양하면 얼마 남는다고 했죠? 1억이요. 1억이죠. 그럼 1억을 이 친구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고작 한 1,000만 원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새 아파트를 짓죠? 이 사람들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돈을 내서 지어야 되고, 이거는 돈을 받으면서 지어요. 네. 어디가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낮은 층, 1층.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1층짜리 집을 우리는 용적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10층 중에 하나를 쓰고 있어서 10%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층 중에 9개 층 쓰고 있는 이 재건축 단지를 용적률을 90%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배 좋은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키워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용적률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만약에 땅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렇게 1층 꽉 차 있어요. 네. 그 대지를 전부 다. 근데 아까 제가 9개 층이 있다고 했죠. 네. 알고 봤더니 얘는 대지가 요만한데 그 중에 10%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지었는데 네. 9층이야. 네. 이걸 층을 다 해봤더니 얘보다 얘가 더 작아.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한 층에 이만큼 해갖고 새거가 있고 10층까지 올라오니까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하려고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1층, 9층으로 예시를 든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10% 용적률이 90% 되지만 네. 실제 면적, 토지 대비 면적도 같이 봐줘야 되죠. 어쨌든 그거를 우리는 용적률이라고 한다. 네. 그럼 용적률이 높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네. 확 이해됐죠? 네. 1층, 9층, 10%, 90%, 10% 이게 무조건 좋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사업성에서 용적률은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럼 또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만약에 1층짜리 집이 있어요. 또 1층짜리 집이 있었어요. 10층을 지을 수 있는데 요 1층짜리는 보니까 한 명이 살고 있어. 크게. 근데 여기를 딱 봤더니 이렇게 막 호실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1층인데. 10명이 살아. 어떤 게 좋을까요? 용적률은 똑같잖아요. 네. 10%, 10%. 네. 어떤 게 좋을까요? 한 명 사는 거. 왜? 더 넓게 쓰고. 넓게 쓰고 있어서. 네. 이걸 좀 편하게 생각해 보면 네.
기존에 이 사람들한테 새 집을 줘야 되거든요. 네. 한 명한테 주면 되죠. 네. 여기 10명 살고 있죠. 네. 10명한테 10명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 따다닥 10개 끝이잖아요. 네.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조합은 분양만 가능하죠. 아. 이거 완전 1대1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받아야 돼. 왜냐면 일반 분양을 해야 수익이 많이 남는데 그걸로 이제 짓는 건데 일반 분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대단히 중요한데 살짝 더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하위 개념이 또 나온다는 거죠. 세대당 대지 지분이 중요하구나. 여기서 대지 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이 중요할까? 대지 지분이 중요할까? 용적률이 훨씬 중요한 거죠. 현실적으로 이 한 층이 10개씩 쓰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고작 해봐야 여기는 이제 1층인데 30평짜리 3명 살고 여기는 25평짜리 4명 살고 요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보다는 용적률 차이가 훨씬 크죠. 5층짜리랑 15층짜리 재건축했을 때 당연히 5층이 훨씬 나은 거죠. 아무리 거기에 뭐 세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분양을 몇 개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얼마나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분양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를 사갈 거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그곳의 입지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사업성 할 때 입지도 중요하죠. 나름. 대구님, 그러면 그 일반 분양 세대수, 네. 입지. 네. 굳이 따지면 두 개 중에는 뭐가 더 중요한가요? 가성비 있게 적은 돈 넣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네. 당연히 사업성 좋은 거. 특히 이제 아까 용적률 좋고, 네. 그 다음에 대지 지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세대수 적은 거. 그런 게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입지가 제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건 입지 좋은 곳에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딱 봤는데 사업성이 약간 별로일 수 있죠. 상대적으로. 네. 그럼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초심자거나 그다음에 돈을 좀 빨리 불려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성을 위주로 검토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자산에 좀 여유가 있거나 뭔가 정말 난 좋은 거를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그냥 입지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입지의 장점은 뭐냐면 혹시라도 재건축이 잘 안 되고 되게 지연되더라도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시세가 계속 올라요. 그게 장점이죠.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일반 세대 분양이 안 돼도 입지가 좋으면 재건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입지 정도 돼야지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거기에 거주하는 조합원들 마음에 달려 있어요. 뭐 3억씩 내세요. 새 아파트 만들어 줄게요. 네, why not? 이런 분들이 뭐 7, 80% 이상이라고 하면 거기는 진행되는 거죠.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뭐 저기 청담동 바로 옆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홍실 네. 이런 거 재건축 단지 있어요. 거기는 1대1 재건축으로 진행해요. 다들 돈 더 내고 네. 그리고 저는 25평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33평도 싫어요. 최저 평수를 뭐 38평부터 시작해서 더 큰 걸로만 지어주세요. 돈은 상관없다. 돈은 저 내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보다 명품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저기 아유가 뭐 거주했다고 하는 이천동의 첼리투스 네. 이런 것들 멋지게 지었거든요. 그게 다 1대1 재건축 단지였어요. 그게 아니면은 뭐 임대 아파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만 것들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입지가 좋은 것들은 작은 평수 싫어하니까 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죠. 입지가 좀 많이 좋아야겠네요. 많이 좋아야 그렇죠. 부모님, 그러면 이제 일반 네. 세대의 분양을 많이 하려면 네. 용적률, 대지 지분 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보다는 실제 좀 빨리 됐던 곳들 사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다. 네. 지금은 이 정도가 보통이다. 이걸 좀 가늠할 수 있도록 사례를 한번 보면 일단은 그 수익성이 좋았던 사례, 사업 수익성이 네. 저기 강동구에 가면 고덕 그 뭐 택지 개발지구로 쭉 했거든요. 네. 다 사실은 택지가 아니라 원래 그냥 재건축 단지였었죠.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주공 3단지를 보면 그게 지금 고덕 아르테온이 됐거든요. 네. 여기에서 바로 딱 아래쪽에 정말 평지에 예뻐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 그 단지 세대수가 2580세대였어요. 지금 현재 몇 세대냐? 4066세대. 2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 이상이에요. 네. 딱 보니까 1.57배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 용적률이 몇 프로였을까? 65에서 75%였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낮은 건지
확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삼성동에 있는 홍실 재건축. 네. 여기 용적률이 189%고요. 지금 최근에 지은 뭐 새 아파트들 있죠. 네. 뭐 30몇 층까지 지은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 200% 넘는 것들이 많아요. 뭐 220, 뭐 좀 높은 거 250, 막 그렇거든요. 근데 65%, 75% 너무 낮잖아요. 그만큼 저층 아파트였다는 거죠. 그리고 널찍널찍하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지분 같은 것도 중요한데 옛날에 14평, 18평 이런 평수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18평 갖고 있으면 26.6평까지는 공짜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실제 26평까지만 공짜가 아니라 무상 지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무상 지분율이 이게 한 120에서 145%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곱하기 한 1.4배를 해야 돼. 그러면 한 30 몇 평까지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지분도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삼성동 홍실 같은 경우는 1대1 재건축이잖아요. 네. 원래 기존의 아파트가 31평이었어요. 이걸 재건축하면 대지 지분이 16.5평으로 줄어요. 아니 아까 전에 고덕주공 3단지는 18평 갖고 있는데 26평까지 그냥 준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1평을 들고 있었는데 6.5평밖에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하나는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거의 다 내려가요. 근데 이제 정말 사업성이 좋은 것들은 대지분이 내가 갖고 있던 걸 더 많이 받죠. 거기다가 또 무상 지분율을 또 감안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포주공 이런 것들은 30평 들고 있으면 50평을 그냥 받아요. 지금 30평인데 평당 1억 하죠? 30억이죠가 아니라 네. 이거 얼마 몇 평짜리 받을 수 있어요? 50평짜리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가격이 50억이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팍 뜨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반포는 뭐 평당 뭐 1억 3천 찍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입주할 때 되면 1억 5천이 될 거다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50평을 받으니까 곱하기 1억 5천 하면 75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55억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1억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입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재건축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입지가 좋아서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단지가 대치동에 가면 그 개포우성 1차라고 있어요. 그 그 친구는 이제 그 안전진단 이제 끝났고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시작도 안 했네요. 네. 그 지금 평당 1억 조금 넘거든요. 그냥 계속 꾸준히 올라가요. 안 해도. 왜? 옆에 애들이 계속 올라가고 얘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지금 현재 신축보다는 무조건 더 먼 미래 신축이 될 거고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더 비싸질 건 확실하니까. 내가 이제 엑싯을 얼마나 빨리 하고 싶냐, 내가 넣은 돈을 빨리 엑싯해서 이거를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으냐, 아니면 나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거 갖고 싶어. 거기에 따라 선택지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비싼 아파트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구독자분들은 네. 이렇게 입지 좋은 곳 말고 네. 약간 뭐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 아니면 좀 경기도 네. 그쪽에 네. 보통 한 용적률 한 네. 180, 네. 대지 지분 한 13평 네. 이런 거 좀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네. 뭐 사업성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경기도 외곽이거나 네. 아니면은 좀 지방이거나 이제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용적률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저층 아파트. 네. 저층 아파트를 봐야 되는데 외곽으로 가면 입지가 안 좋은 저층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사업성이 좋아 보이는데 왜 안 되냐면 잘 봐요. 힌트를 하나 줄게요. 꼬마 빌딩을 내가 새로 신축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이게 좀 쉬워요. 꼬마 빌딩은 건물이 하나고 이걸 변신시켰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걸 보면 강남은 토지 한 평당 1억 해요. 네. 대지가 50평이면 총 얼마죠? 50억. 오, 잘하네요. 50억. 네. 근데 만약에 1층짜리예요. 네. 건물의 가격이 제로예요. 30년 넘었어요. 그럼 허물고 새로 지어요. 그러면은 신축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평당 한 1,000만 원 때려줄게요. 네. 그러면 이게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요. 적게는 한 15억에서. 네. 토지 가격은 50억인데 건물 비용이 15억 정도 돼요. 지방으로 가면 평당가가 1,000만 원을 내려와요. 그럼 50평을 사요? 네. 그럼 이게 얼마죠? 땅값이? 5억이요. 5억. 신축하는데 비용 얼마 들까요? 가격은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신축 비용은 똑같죠. 정확하게. 네. 이게 15억 들어가요. 네.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물 가격이 이제 좀 거의 없어지는 시기에 뭔가 재건축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높게 지어가지고. 그 분양가를 측정할 때 건물 가격보다는 사실은 토지의 가격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건물 가격보다 훨씬 낮은데 이런 곳들은 진행이 잘 안 돼요. 토지의 가격이 생각보다 높은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또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입지가 좋은 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업성만 볼 수 없어. 그래서 오히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도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업성과 이 입지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절충을 잘 해야 돼. 너무 사업성만 따라가다가는 그냥 저기 뭐 전라남도 순천에 갔는데 뭐 아파트 이름 처음 들어보는 아파트인데 외곽에 5층짜리 있어. 10년 지나도 재건축 안 돼요. 왜 해야 돼? 그냥 빈 땅에다가 땅값이 저렴하잖아요. 네. 그냥 땅 사가지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조합원들한테 뭐 이걸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생각보다 조금 비싼 곳, 또 앞으로 시간 지나면 지금 분양한 것보다 10년 뒤에 분양할 거 아니에요. 네.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야 지금은 평당 3천인데 나중에 분양한 시점 10년 뒤가 되니까 그때는 5천도 가능하겠는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입지여야 되는 거예요. 토지가. 맹구님, 네. 제가 사야 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네. 입지 사업성, 입지 일반 세대 분양 네. 다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네. 다 중요해요. 왜냐면 좀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곳은 다 애매한 곳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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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다 중요합니다. 네. 골고루 좀 봐야 돼요. 입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입지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맹구님, 오늘 이야기 한번 짧게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건축할 때 수익성 판단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더라. 근데 내가 초보자라면 입지도 좋지만 초보자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성이 좋은 곳들 우선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근데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해도 괜찮겠다. 근데 이제 그게 서울이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사업성이 좀 부족해도 괜찮다. 입지가 좀 부족해도 사실은 괜찮다. 사업성이든 입지든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근데 이제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으로 갔을 때는 사업성도 어느 정도 당연히 돼야 되고 기본으로 입지도 돼야 된다, 사실은. 둘 다 사실은 돼야 된다. 그것들을 좀 잘 체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 단지가 앞으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안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